안녕하세요. 파산관제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제가 6월 달에 어디 기관에 가서 개인 파산의 이해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 파산에 대해서는 서울회생법원, 서울중앙지방법 파산부를 가지고 올라가서 서울회생법원 15년 정도 하면서 강의는 뭐 아주 많이 한 건 아니고요. 서울금융복지센터 거기 한 3번 정도 갔고요. 그 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죠. 거기서 이제 한 번 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파산회생변호사에 거기서 서울에서 한 번 하고 대전에서 하고 얼마 전에 상속재산 파산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대한변협 창원에서 한 번 했고 그래도 한 8번 했네요. 8번 하고 이번에 이제 죄송합니다. 이번에 총 9번째입니다. 뭐 강의는 아니지만 서울회생법원,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실무연구회 판사님들 상대로 개인 파산에 대해서도 한 2시간 정도 뭐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강의라면 강의죠. 9번. 이번엔 이제 10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총 6개 꼭지입니다. 개인 파산과 면책제도 개관, 개인 파산 절차, 파산관제인 역할, 상속재산 파산제도, 면책 불허가 사유, 사회 소외계층 개인 파산 실무 사례. 이제 최근에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해서는 이제 한 게 이 부분입니다. 먼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나는 대로 한번 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꼭지별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돼서. 자, 오늘은 이제 첫 시간으로 개인 파산과 면책제도 개관. 이거는 이제, 어떤 변호사님이 교과서를 정리한 겁니다. 잘 정리해서 이런 대외적으로 이제 할 때 파산에 대해서 알릴 때 요거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뭐 개인 파산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에 대해서 한 30쪽으로 이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게 다는 아니지만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파산 면책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어떤 고수의 반열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뭐 변호사도 마찬가지고요. 사무장을 준비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보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2페이지 요 30쪽에 관한 것만 그 다음에 이제 파산관제인으로 발탁이 되기 위해서 면접을 보는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30쪽 안에 있는 내용이 거의 가장 중요합니다. 파산 내지 도산은 변제기에 이른 채무를 일반적으로 변제할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를 법률적으로는 경제적 파탄 상태를 법에 의하여 재판상 처리하는 절차 내지 제도를 파산 절차라고 합니다. 채무자회생법에는 310조, 311조는 파산 선고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근데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개인회생 개시결정, 회생에서는 회생 절차 개시결정, 일본도 개인 파산은 개인 파산 개시결정, 파산 절차 개시결정이라고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아직 파산 선고라는 용어를 써서 마치 좀 약간 헷갈리죠. 왜냐하면 일반 민사소송도 그렇고 형사소송에서는 파산 선고면 마지막이죠. 선고 때. 심리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선고를 하는데 파산은 반대입니다. 선고가 돼야지 파산자로 만든 다음에 절차가 진행되죠.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그 선고가 아니라 그냥 개시결정. 그러면 이제 지금 스타트 하는구나. 그럼 마지막에 이제 종료되면 종료, 뭐 파산 폐지, 그 다음에 면책. 그러면 이제 끝났구나. 얘기하는데 파산 선고라는 용어를 써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시간이 되면 아마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를 들으면 좋은 게 개정된 법령에 의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그것까지 한번 싹 제가 찾아서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 헌법재판소 판결 이게 여기에 사실 파산에 관한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이 앞으로 나온 거. 왜냐면 저도 아까 유심히 보니까 맞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개인 파산 절차는 채무자가 자신이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법원의 심리를 통하여 파산 선고가 이루어지고 그 후 파산채권의 확정과 파산재단이 관리 환가 절차를 거쳐 면책 및 복권에 이른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여기에 모든 게 다 돼 있죠.
파산이라는 게 내가 그냥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신청을 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법원의 심리를 통해서, 판사가 심리를 통해서 파산 선고가 이루어진 다음에 면책이 되는구나.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나눠줄 재산이 있으면 파산 채권의 확정과 파산 재단의 관리 환가 절차. 이걸 누가 하냐? 이제 관제인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면책 및 복권. 면책 및고로 복권입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면 파산 제도는 채무자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채무 전체의 변제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채권자의 개별적 채권 행사를 금지하고, 그러니까 개별 행동 금지입니다. 그쵸? 군대에서 아니면 뭐 이런 단체 행동, 단체에서 집합하면 이제 뛰어가고 개별 행사 금지하죠. 개별 행동. 그쵸? 파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합적, 집단적 처리 절차입니다. 개별 행동은 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 채권 행사를 금지하고 채무자 재산의 관리 처분권을 파상관제인에게 배타적으로 위임하여 파상관제인이 전적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공정하게 환가 배당하죠. 그렇죠? 투명하게. 그래서 환가 배당하는 절차도 투명해야 됩니다. 관제인이 뭐 아는 사람한테 슥싹슥싹 안 됩니다. 다 경매를 하든지 아니면 대법원 파산 해상 재산 매각 사이트에 투명하게 입찰을 제한합니다. 불충분하더라도 채권자들 간의 적정하고 공평한 만족을 도모하고, 제가 콩 한 쪽 나눠 먹는다 그랬죠. 채무가 몇십억이라도 환가된 500만원, 1000만원은 그 0.001% 빼냐 안 되지만, 콩 한 조각에도 불과하지만, 그거를 나눠 먹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파산 절차에서 배당되지 않은 자녀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여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 파탄 상태에 있는 채무자를 방치하면 채권자들에게 혼란과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고, 나아가 연쇄적으로 사회의 혼란이 초래되면서 경제사회에 큰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여 국민 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익적 필요에 의한 겁니다.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비록 돈을 뜯기니까 쓰리겠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안정화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복지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은 제대로 일을 못하죠. 일을 못하면 세금도 제대로 못 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또 방치해놨을 때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서 뭐 차상위 계층, 각종 장애인 급여, 수급자로서 과도한 비용이 듭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 갱생을 해주면 사회 수급, 기초생활 수급비라든가 복지 비용이 전략이 돼서 또 진짜 어려운 사람한테, 그보다 더 어려운 사람한테 집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파산 닉고로 복지제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공정 환가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죠? 법제 1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개인 파산 절차와 개인회생 절차, 회생 절차와의 관계. 일단 먼저 신용회복제도 간의 절차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건 좀 철진한 거지만 기본적으로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희망모아는 지금은 안 하고 있죠. 지금 개인 워크아웃까지만 이 세 가지만 비교하겠습니다. 운영 주체는 개인 파산은 법원, 개인 회생도 법원, 개인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입니다. 시행 시기는 개인 파산은 5.16 이후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파산법을 염두에 뒀죠. 근데 개인 파산은 작동을 안 했습니다. 법인 파산은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우리나라 법인 파산이 언제 들어왔냐면 구한 말에 일본법에, 일본 1910년도 이제 한일합방 됐죠. 그러니까 구한 1905년도인가 그때도 그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법원의 역사 판례를 보면 그때 이미 한반도에도 회사를 먼저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쵸? 일본에 의해서 그 법인 파산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메이지 시대죠. 일본으로. 메이지 유신 1867년부터
그 다음에 1910 몇 년까지, 그쵸? 그때 이미 법인 파산이 있었습니다. 회사는 정리해야 되죠, 망하면. 근데 이제 개인 파산은 1962년 1월에 시행됐습니다. 파산법이요. 개인회생은 채무자회생법이 2004년 9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개인 워크아웃은 2002년 10월에 시행됐습니다. 좀 빨랐죠. 이때 이거는 결국 카드 사태가 일어났죠. 2002년도, 2003년도에. 1997년도에 IMF가 있었고요. 그래서 개인 파산은 IMF 때 이제 이후에 작동이 됐어요. 2002년, 3년부터 이제 서서히 늘어나서 4년, 5년, 6년도, 7년도 이때가 완전히 그냥 10만 건 이상 전성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으니까 이제 관제인 선발을 해서 또 조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너무 아우성이니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사회적 어떤 조건에 따라서. 개인 파산의 대상은 제한이 없고요. 개인회생도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 워크아웃은 협약 가입 금융기관에 한합니다. 상거래 채권은 알 수 없고요. 사채, 계금 이런 건 안 되죠. 여긴. 대상 채무자는 개인 파산은 지급불능에 빠진 자, 개인 회생은 지급불능에 빠진 자 또는 지급불능에 염려가 있는 자, 이제 급여 혹은 영업소득자입니다. 개인 워크아웃은 연체 등록 채무자입니다. 그 다음에 최저 생계비 이상 소득자입니다. 이거는 공통된 거죠. 그래서 최저 생계비 이상이 안 나오는 사람들은 결국 파산을 해야 됩니다. 채무 범위는 개인 파산은 무제한이죠. 개인회생은 자 5월 11일인가요? 4월 20일이네요. 4월 20일부로 2021년 4월 20일부로 바뀌었습니다. 담보채무는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 예전에는 5억씩 증액됐습니다. 담보는 10억 이하, 무담보는 5억 이하였는데 플러스 5억을 해서 15억, 10억. 그러니까 개인회생이 이런 경우에 한 몇백 건이 더 늘어난다. 몇십 프로가 더 늘어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일반회생이나 간이회생은 올게 개인회생으로 들어와서 이제 상당한 건수가 개인회생으로 이제 쉽게 3년에서 5년간 일반회생은 일단 10년이에요. 법인회생 똑같죠. 10년. 근데 이거는 3년에서 5년입니다. 원칙적으로 3년. 때에 따라서는 5년까지. 개인 워크아웃은 5억 원 이하입니다. 채무조정 수준은 개인 파산은 전액이고요.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3년간 가용소득을 변제를 하고 남은 금액은 전액 면제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 워크아웃은 이자가 면제고요. 이자는 전액 면제가 가능하고 8년 이내 원금 상환을 해야 됩니다. 최대. 그 다음에 상각채권은 2분의 1 범위에서 감면이 가능하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원금의 80%인가요? 70%까지 또 이게 가능하다. 이런 세세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워크아웃은 각 지역별로 설치되어 있는 개인 신용회복위원회에 한번 먼저 가서 금융권 채무만 주로 문제되신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한번 방문해서 정확하게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죠. 연체정보 해제 여부는 개인 파산이 가장 늦죠. 면책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면책 결정 받는데 그래도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리고요. 개인회생은 변제계획 인가만 하면 연체정보가 해제된답니다. 다 완납했을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책임만 면제되는 거지 연체정보는 변제계획 인가시, 변제계획 인가시도 한 3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걸리니까 개인 파산하고 별 차이는 없습니다. 개인 워크아웃은 신용회복 지원 확정시 가장 빠를 수도 있죠, 이게. 그 다음에 채권 신고 및 채권 확정 절차의 차이점. 파산은 이제 사건 번호가 하단 하면이라 그러죠. 채권 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산관제인이 채권 신고를 받아서 시부인을 통해서 채권을 확정한 다음에 배당 절차를 나갑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권 신고 제도가 없어요. 그냥 채권자 목록 제도가 있어서 채무자가 잘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회생 절차에서도 채권 신고 절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부인 절차, 채권 조사 절차라고 하는데 개인 파산에서는 관제인이 주도합니다. 인정할지 부인할지. 인정이라는 건 채권을 인정할지 그 다음에 채권 인정 못할지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시부인 절차가 없습니다. 채권자 목록 제도가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자 목록을
스스로 알아서 기재해서 해야 됩니다. 시부인 절차가 법인회생, 일반회생은 있습니다. 실권제도는 파산에서는 특히 이제 근저당 채권자가 최후 배당 제척기간 전까지 근저당으로 받지 못하는 돈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척됩니다. 그래서 실권제도가 일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만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실권제도가 없습니다. 일반회생에서는 실권제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조사 확정이 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건 똑같고요. 채권 확정소송은 세 제도가 다 있습니다. 권리변경 효력 발생 시기는 파산은 없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면책결정 확정 시에 이제 잔존 채무가 다 면제되면서 권리변경이 발생합니다. 회생 절차에서는 인가 확정 시에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부터 개인 파산 절차와 개인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계속 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오늘